6월 2주차에 글로벌 경제에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경제 상황 중에 하나가, 경제 현상 중에 하나가, 미국의 4월 구인 건수가 3월이 이 구인 건수라는 통계치가 만들어진 이래 2021년 3월치가 역대 최대치였는데 4월 시적이 3월 시적에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갖고 경제학자들은 또 이것이 일시적이냐 아니냐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경제지표라는 것도 실적이 방향성이 수렴될 때가 있고 방향성이 수렴하지 않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특성도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특정 경제지표의 실적이 일시적이냐 아니냐 변동성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글로벌 경제가 현재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디렉션, 방향성을 봐야지 되겠죠. 그 얘기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오늘이 대한민국의 6월 선물 옵션 만기였고, 오늘서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주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 살펴볼게요. 먼저 간략히 이제 안내 말씀드리자면, 공개 방송에서 공유드리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다가 댓글이라도 적으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에 관련돼서 저희에게 좀 문의를 주시고 사용을 해주셔야지 지재권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 저희가 공개방송을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재권 위반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일정 내용들을 블로그, 카페, 공개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는 점, 또한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공개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좀 더 많은, 현재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과거와는 매우 다르게 초등학생이 되게 됐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됐던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스마트폰을 쓸 줄 안다면 60초라는 시간 동안 적으면 50개, 많으면 100여 개까지 경제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과거와 달리 특정 전문가 집단만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현재는 누구나 다 무료로 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절, 특정 언론 매체를 통한 허위 사실을 배포를 한다든지 잘못된 견해를 가진 굉장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발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우리가 직접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지의 그런 경험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2018년도서부터 본 방송과 같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물론 그 유튜브 먹방이나 뭐 다른 많은 사냥과 같은 콘텐츠들이 조회수를 높이는 데는 더 뛰어나겠죠. 그렇지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 방송은 조회수를 많이 늘려서 광고비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님을, 저희는 구독자 수가 뭐 10,000명대까지 가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구독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공유드리는 그 컨텐츠의 특수성이 좀 낮아질 수뿐이 없게 되죠. 저희는 이와 같이 소수의 인원이더라도 현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천지가 개벽될 만큼 환경 조건이 바뀌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컴퓨터와 계산기가 없었던 시절 만들어진 가격 차트에 짝대기 몇 개 긋는 거가 방송에까지 출연이 되고 그거 짝대기를 잘 긋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말하고 모두가 다 그 짝대기를 그어야지만 금융시장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허무맹랑한 그와 같은 판타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 지금은 누구나 다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네이버의 경제지표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경제지표의 실적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어떤 경제지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건 그 출발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공개방송에서 공유드리는 내용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체계를 갖추었을 때 어떠한 영역까지 우리가 분석해서 우리의 삶의 우한을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삶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3차원적인 경험을 제공드리고자 본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자보다는 이와 같이
발상의 전환, 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컨텐츠를 생각이 깊으신 분들에게, 소수의 그분들에게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자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 좀 이제 서두가 길었어요. 먼저 첫 번째 준비한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의 구인 건수가 역대 4월에 구인 건수가 역대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근로자를 이제 채용하고자 하는 수가 2021년 3월에 역대 최고치였는데 4월에 얘를 갱신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뉴스 보도를 보게 되면 한국은행을 비롯한 경제학자 일부들은 이와 같이 이게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 것은 일시적이다. 왜냐? 바이든 행정부가 이 실업수당을 너무 과도하게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근로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굳이 근로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고자 해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실업수당 정책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실물 경기가 개선이 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근로자를 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지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두 가지 미국의 고용 시장의 고용 현황에 관련된 경제 지표를 살펴보게 됐어요. 먼저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미국의 2020년 4월 구인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게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실업수당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고하는 지표는 미국 비농업부문 일자리 수라는 경제 지표예요. 일부 이제 국내 방송에서 이와 같은 경제 지표를 소개하는 코너가 새로 이제 생긴 걸 봤어요. 근데 그런 코너를 보게 되면 심리와 관련된 지표 또는 이 한 가지 고용시장을 보기 위해선 이 지표가 있고, 이 지표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마치 미국의 고용시장을 대표하는 지표는 이거 딱 한 가지, 이것만 보면 된다와 같은 황당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경제지표라는 것도 이 경제지표가 산출하는 로직에 따라서 전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경제 형상을 갖고 유사한 경제지표들이 있다면 로직이 다른 경제지표들을 함께 같이 참고를 해야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2021년 4월에 미국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는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게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실업수당 정책 때문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아요. 자, 봐라. 미국의 고용시장을 반영하는 지표는 미국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 딱 하나야. 이게 제일 많이 참고를 해. 근데 봐라. 2021년 3월에 바이든 행정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 재정정책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일자리 수가 이전과 같이 경기부양하면은 이와 같이 실적 개선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봐라. 일자리 수가 오히려 감소된다. 바이든 행정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 이때도 잘못됐고, 지금 과도하게 실업수당 주면서 4월에 구인 건수가 역대 최고치 기록하는 것도 일시적 착시효과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경제지표의 로직을 보게 되면, 이 로직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단위가 jobs예요. 일자리 수예요. 일자리 수. 즉, 이 경제지표의 conditions, 영어로 말하면 condition, 로직이 가정하고 있는 것은 경기가 나쁘게 되면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고 사업장 수가 줄어들게 되고 일자리 수가 줄어들게 된다. 근데 경기가 개선되게 되면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활성화가 되면서 사업장 수가 증가되게 될 거고 일자리 수가 증가되게 될 거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사업장 수가 많아지고 거기서 제공되는 jobs, 일자리 수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경제지표예요. 근데 똑같은 미국의 고용시장을 반영하는 고용지표 중에 미국 ADP 고용 변화라는 사람들이 잘 참고를 하지 않는 경제지표가 있죠. 대한민국에서만 잘 참고를 하지 않는 거겠죠. 산출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유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보게 되면 얘는 단위가 workers예요. 지금 일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즉, 위에 있는 경제지표와는 매우 다르게 얘가 지금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의 컨디션은, 얘가 로직이 가정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지, 그러면 산업들이 굉장히 많아. 이 산업들 속에는 시장 점유율이 크네, 적으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다. 근데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불경기 조건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기업들이 도태가 돼요. 무엇부터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약한 애들이 도태가 되게 되면서 사업장 수가 감소하게 돼. 사업장 수가 감소하게 돼. 그렇지만 경기부양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이 특정 산업 속에서 도태된 기업들이 내뱉은 시장 점유율을 살아남은 개들이 다시 흡수하게 되면서 사업장 수는 줄어들게 됐지만 여기서 일하게 되는 근로자 수는 경기의 개선세에 따라 증가되게 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지표 중에서 현재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에서 전제 조건 컨디션스가 가장 부합하는 것은 미국 비농업부문 일자리수라는 경제지표가 아니라 현재는 미국 ADP 고용변화라는 경제지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두 가지 이제 경제지표를 같이 섞어서 보게 되면 사업장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잡스라는 것은 줄어들게 되지만 줄어든 사업장에서 채용하는 근로자 수는 증가되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서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 정책 이후에 이전과 같이 경기부양 정책이 집행된 시기 이후서부터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따라서 2021년 4월, 3월과 4월에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의 미국 기업들이 사람을 뽑고자 하는 구인 건수의 실적이 최고치를 갱신하는 현상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특수환경성 속에서 도태된 사업장들이 많았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이 그 도태된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흡수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장 수는 줄어들었지만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두 가지의 경제지표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특정 경제지표의 실적이 일시적이냐 아니냐 그거 갖고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죠. 현재 이와 같이 사업장 수는 줄어드는데 살아남은 사업장에 채용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되는 이 현상과 같은 기간에 연동되고 있는 다른 경제지표들을 보게 되면 지금 글로벌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살아남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를 더 채용을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상품 가격 지수가 2020년 3월에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에서 수명주기 속에서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한 윤회 과정이 종결이 되게 됐고 2020년 3분기서부터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상승생애가 진행이 되게 됐어요. 현재는 어디에 와 있냐면 수명주기의 붉은 선으로 나타난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 와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상품 가격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등락의 발생이 되게 되고 또 수명주기가 진행이 되게 된다. 근데 지금은 역사적 평균 속도를 회복한 상태다. 달리 표현하면 단순히 유동성이 증가됐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형상뿐만이 아니라 실물 경기 개선세까지 같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평균 속도를 회복했죠. 이와 같이 상품 가격이 실물 경기 개선세와 유동성에 의해서 두 가지가 같이 적용이 되게 되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줄어들었던 사업장이 다시 활성화되게 되면서 감소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더 채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게 되고 또한 상품 가격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 증가됨에 따라서 이전보다 비싼 운임을 제공하고도 물건을 배송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건화물 운임 지수, 약자로는 BDI라고 말하는 건화물 운임 지수가 드디어 하락의 채널을 갔던 수명주기를 상방으로 돌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상품 가격 지수가 평균 상승 속도까지 회복을 함에 따라서 하락 추세를 갔던 건화물 운임 지수는 하락 추세 채널을 넘어서 상방의 상승 추세 채널로 변화되는 역사적인 그 순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즉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특정 경제 지표의 실적이 일시적이다 아니다 그것을 분석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도 없이 이와 같은 경제 지표들은
초등학생이 됐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됐던 스마트폰 앱, 네이버 앱에 들어가서 경제지표라는 걸 누르게 되게 된다면 이러한 경제지표보다 더 많은 경제지표들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왜? 5년 뒤가 되게 되면 인류의 진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택배 배송이 자동차 스스로 배송을 하게 되고, 버스도 스스로 운행을 하게 되고, 택시도 운전기사가 없이 앱으로 부르게 되면 사람이 없는 택시가 와갖고 사람을 태우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펼쳐지게 돼요. 거리에 나가게 되면 도로 위를 달리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람이 제어를 할 필요가 없는 시절이 펼쳐지게 돼요. 단 4년 뒤 2025년이 되고요. 2025년을 기준으로 5년이 더 경과되게 되면 2030년이 되게 되면 사람이 필요 없이 운행을 하는 그 자동차들 속에다가 내장되어 있던 인공지능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베타 테스트를 마치고 2030년에 인간이 살고 있는 매트릭스의 세계를 넘어서 현실화가 되게 돼요. 단순 반복 작업 또는 단순 사무직과 같은 것들이 모두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가 되게 되죠. 그게 불과 10여 년이 남지를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 생활비를 버는 대부분의 직업군이 대체되어 버리는 그런 시절. 물론 지금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없는 흡족한 자본을 갖춘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 얼마나 혜택이 많은데 지금 부정적인 것만 말합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지 다음 달 생활해야 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것을 미리 10여 년 전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것도 준비가 되고 있지 않는 굉장히 황당한 시절을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죠. 10년이면은 내가 지금 현재 속해져 있는 그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게 돼요. 지금부터 인공지능과 여러 가지의 바뀌는 경제 활동 속에서 자기의 직업군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과연 나는 무엇을 통해서 10년 뒤에도 무리 없이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지, 국가적 차원의 고민이 없다면 국민 스스로 개개인이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특수 환경이라는 것은 공포스러운 그런 현상도 만들었지만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기회들을 바로 이와 같은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BDI 지수, 건화물 운임 지수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면 단순하게 투자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상품 가격 지수, 지금 여기서 평균 속도까지 회복했다면 얘를 가지고도 바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 특정 경제지표가 일시적인이 아니니 경제학 논리를 갖고 논쟁할 때가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경제지표들을 원인과 결과로 같은 기간에 어떠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어떠한 경제학 논리, 심각하게 많이 공부한 이론을 바탕으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러한 매우 편리한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준비한 내용은 6월 선물 옵션 만기예요. 오늘 이제 대한민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종료가 되게 됐고, 오늘서부터 이제 저희가 새로운 이제 사무실에서 다시 이제 업무를 새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간만에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블로그에다가 이제 오늘 대한민국의 6월 선물 옵션 만기 관련돼서 포스팅을 하나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제일 상위에 블로그라고 돼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 가게 되면 오늘 두 가지를 이제 올렸어요. 장마감 전에 오전에 여기를 이제 이게 크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분석하게 되면 오전에 지수가 위치하던 구간보다 상위로 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외국인이 즐겨 사냥하는 개인의 파란 숫자 사냥터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장 마감으로 가게 되면서 현재보다 지수가 상위 구간으로 올라가서 마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공유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장 마감 후에 다시 한번 그 분석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분석을 했죠. 근데 이 장 마감 1분을 남겨두고 또다시 외국인은 위로 주가 지수를 더 올리고자 노력을 했고, 국내 기관, 특히 이제 금융 투자는 주가 지수를 밑으로 이제 내려버리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장마감 1분 60초 남겼을 때 상황을 보게 되면 주가 지수 자체가 430.55를 기록하게 되면서 여기에 2번으로 명기를 오전에 분석했었던 외국인의 수익의 최대화가 되는 구간으로 60초, 장마감 60초 전에 여기에 진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죠. 근데 60초가 이제 10, 9, 8, 7, 6, 1로 가게 되면서 금융투자가 더 밑으로 강하게 밀어내리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429.35 2번 구간에서 살짝 밑으로 빠지게 되면서 외국인의 패배, 국내 기관의 승리로 장이 마감이 되게 됐죠. 이와 같이 최근의 양상을 보게 되면 파생시장 만기에 장마감 1분을 남겨두고 60초를 남겨두고 이제 수급주체 간에 매우 격한 용호쌍박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최대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패배하는 게임이 되게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서부터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미국의 6월 선물 옵션 만기 변동성 주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파생 시장의 옵션 시장만 대표하는 옵션 지수예요. 금융 시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박스를 잘못 만들었죠. 규모를 보게 되면, 금융시장의 규모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선물시장, 여기가 파생시장이 되게 돼요. 파생시장은 또 선물시장과 옵션시장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게 되고, 옵션 지수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옵션 시장을 대변을 하는 경제지표일 뿐이죠. 국가 정책에 연동되는 선물 시장과 선물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변동성을 만드는 선물 시장과는 상관이 없는, 방향성이 모관돼 나는 상관이 없다, 무조건 변동성 극대화 논리가 존재하는 옵션 시장만 대표하는 지표가 글로벌 옵션 지수예요. 그래서 적확도가 결여되게 되죠. 그렇지만 참고로 이제 해보게 된다면, 어저께 이제 미국 장마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가 여기가 이제 열탕, 파란 선은 냉탕이에요. 열탕에 와 있어요. 열탕에. 지금 이 다음 주가 당장 이제 선물 옵션 만기면은 냉탕 쪽으로 가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열탕 쪽에 와 있는 중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을까? 3월에 선물 옵션 만기 때는 적어도 녹색 선까지, 냉탕은 아니더라도 열이 많은 쪽에서 벗어나서 온탕 정도까지는 갔었었는데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을까? 이미 공개 방송에서 살펴봤죠. 여기에 이제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여기 검은 선으로 나타난 게 미국의 주식 가격 지수예요.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물가예요. 물건의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기간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과거와 같은 물량을, 동일한 물량을 판매를 하더라도 물건값의 상승 현상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기업 지분 가치가 증가되고, 기업 지분 가치의 다른 표현인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파란 선의 등락에 주가 지수의 등락이 연동되게 돼요. 다만 파란색 선인 인플레이션율의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데 주가 지수만 과도한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물론 발생될 수가 있죠.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작용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기간이 누적되게 된다면 2020년 3월 우리가 경험해 본 것과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 현상, 즉 실체의 이 주가 지수라는 객체가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와 같이 주식가격 차트에다가 수많은 선을 긋더라도 주식가격을 움직이는 주체는 주식가격 차트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조회되지가 않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코로나19라는 그럴싸한 변동성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서 하방 풀베팅까지 공매도 최대화까지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2021년 3월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때 당시에 지우고 다시 이제 보게 되면 3월 당시까지도 얘가 파란색 선인 인플레이션율이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선의 주식가격 지수는 이전의 고점대를 넘어서면서 괴리폭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괴리폭을 이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을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이 변동성이 글로벌 옵션 지수상으로 일정 수준까지 하방으로 상승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5월에는 옵션 만기만 진행이 되게 되는데 14개월 동안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공매도를 금지했었던 대한민국이 공매도를 부분 재개력함에 따라서 이와 같이 하방의 변동성이 또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렇지만 현재는 6월 선물 옵션 만기를 보게 되면 미국의 물가가 3월에 경제지표의 주요한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강화되게 되는 2.0%를 넘어서 2.6%를 기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4월에는 미국의 물가가 4.2%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3월의 괴리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중이죠. 즉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 하방 변동성이 격화돼 하등의 이유가 없는 지금 조건에 있죠. 글로벌 금융시장 속에서는 한국과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 영어로는 통칭해서 핫머니라고 불러요. 근데 인류의 금융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핫머니라고 불리는 속에는 복수의 투자 조직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각각의 연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경쟁하는 구도를 갖게 돼요. 따라서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이들도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를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고, 이 방향성 속에서 때로는 못 미치는 변동성, 넘어서는 변동성 등을 만들게 되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핫머니 속에서 어떠한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 조직이 이와 같은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외면한 채 역행되는 무리한 변동성을 만들게 되게 되면 여기에 다른 복수의 투자 조직들이 공격을 가해서 산산조각을 내는 그러한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되어져 왔죠. 즉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과 역행하는 변동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향성에 수렴되는 변동성보다는 투입되는 자금이 많아야지 되고, 또한 자기의 포지션이 잘못될 경우에 산산 공중분해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장기간 동안 우리가 2020년 3월에 경험한 바와 같이 오랜 기간 장기간 동안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에 역행하는 변동성을 만들 수가 없고, 그렇게 만약에 만들었다면 더 격하게 그러한 방향성에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는 그와 같은 조건이 아니다. 아직도 인버스 2배수 상품을 2020년 3월서부터 들고 온 분이 있다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은 하방이 아닌 상방이라는 점, 또한 여기에 비트코인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이 되게 돼요. 비트코인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는 화폐도 아니고 그냥 실체가 없는 그냥 금융상품일 뿐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늘 그래왔고 그럴 것이죠. 또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사라지지를 않죠.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다. 결국은 여기에 모든 것들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져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방향은 상방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평일날 퇴근하신 주무시기 전까지의 소중한 여가 시간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무리증거대에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무리증거대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